잠재력의 빛과 부상의 그림자, 김현수. 루키의 첫 시험대. 1. 드래프트 순위 이면의 맥락. 2026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현수가 전체 20순위, 기아 2라운드 10번째로 지명된 것은 표면적인 숫자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기아는 조상우 트레이드로 인해 1라운드와 4라운드 지명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구조적 제약 하에서 2라운드 지명권은 사실상 그 팀의 최고 선택권이었다. 따라서 김현수의 순위를 다른 팀의 2라운드 지명자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단 내부적으로는 이 픽이 1라운드에 준하는 비중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캠프 기간에 그에게 부여된 기회의 크기에서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이 분석은 공개된 기사 내용과 고교야구 통계, 일반적인 부상 회복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 관점의 분석입니다. 공식 구단 발표나 확인된 위료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뒤늦게 만개한 투수의 통계 해석. 고교 시절 13경기 2승 5패에라 3.48이라는 수치는 단독으로 보면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고교 야구에서 자책점은 수비 수준, 운, 경기 환경 등의 변수에 크게 좌우되며 투수 개인의 순수 능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통계 분석의 일반적 견해다. 반면 삼진율 약 28%는 상대적으로 통제 가능한 능력 지표에 가깝다. 타자를 압도하는 구위가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높은 삼진율을 기록할 수 있다. 이 수치가 눈에 띄는 이유는 피안타가 많았음에도 삼진을 꾸준히 쌓았다는 점인데, 이는 구위 자체는 우수하지만 커맨드, 제구력, 나 경기 운영 면에서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음을 동시에 시사한다. 성장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윕 1.20은 양면적이다. 피안타와 볼넷을 합친 수치로 이닝당 평균 1.2명이 주자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절대적으로 나쁜 수치는 아니지만 삼진 능력에 비해 주자 허용이 많다는 것은 결정적 순간의 집중력 또는 제구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프로 입문 후 가장 먼저 교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3. 스위퍼. 루키에게 이 구종이 갖는 의미. KBO에서 스위퍼는 여전히 희소한 구종이다. 일반적인 슬라이더가 수직 낙차를 주로 활용한다면, 스위퍼는 수평으로 크게 휘어나가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과 방향 예측 모두를 흔들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내일의 스위퍼가 지난 시즌 구종가치 32점이라는 수치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구위가 좋다는 것을 넘어 투수의 실질적인 아웃 생산에 매우 높은 기여를 했다는 의미다. 이 구종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는 평가로서 매우 높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만, 동시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 캠프에서의 극찬과 실제 시즌 경기에서의 성과 사이에는 언제나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루키가 스위퍼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구종의 위력 때문만은 아니다. 스위퍼는 완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종 중 하나로, 고교 단계에서 이미 이를 습득했다는 것은 투구 감각과 손목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방증일 수 있다. 다만 이를 1군 타자들을 상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4. 부상의 성격과 구속 하락의 관계. 오른발 중족골 골절은 투수에게 결코 가벼운 부상이 아니다. 중족골은 발가락과 발목 사이를 연결하는 뼈로, 투구 동작에서 지면 발력과 체중 이동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다. 특히 오른손 투수의 경우 오른발로 착지하며 무게 중심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부위에 상당한 하중이 집중된다.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복귀 후 첫 등판에서 보인 구속 하락, 150km에서 140km 초반으로의 감소는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부상 부위가 투구 메커니즘에서 체중 이동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하락은 발이 통증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착지 시 체중을 온전히 싣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완전한 구속 회복은 뼈의 물리적 치유보다 늦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신체가 치유되더라도 해당 부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6월 말 복귀 이후에도 즉각적인 최상의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감각을 끌어올리는 과정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5. 기사가 스쳐 지나간 지점들. 기사는 퓨처스 첫 등판에서 단 한 개의 아웃카운트만 잡았다는 사실을 부상 여파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3타자를 상대로 볼넷 하나, 피안타 하나, 아웃 하나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구속 하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부상 이후 실전 감각의 부재, 제구 리듬의 붕괴, 또는 부상 부위에 대한 심리적 경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기사는 1군 선발 데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언급하지만 이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시나리오다. KBO에서 고졸 루키 투수가 시즌 초반부터 1군 선발 로테이션에 진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부상이 없었더라도 캠프 성과와 정규 시즌 기회 사이에는 구단의 전력 운용, 기존 선수들의 상태, 로스터 구성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 고교 3학년 시절 5패를 기록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피안타를 많이 허용한 패턴은 단순히 늦은 성장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구위와 삼진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피안타가 많다면 이는 구질의 다양성, 배구 능력 또는 타자와의 심리적 싸움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다. 프로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빠르게 공략당하는 취약점이 된다. 6. 복귀 이후 주목해야 할 지표들. 올스타 브레이크 전후로 예상되는 복귀 시점에 김현수를 평가할 때 구속 수치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스위퍼의 제구 정확성이다. 스위퍼는 의도한 코스에 일관되게 던져야 위력을 발휘하며 방향 조절이 미세하게 어긋나면 오히려 타자에게 좋은 공이 될 수 있다. 둘째는 투구 메커니즘의 일관성이다. 부상 이전과 이후의 투구 폼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가 장기적인 건강과 퍼포먼스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는 볼넷 비율의 변화다. 고교 시절 볼넷률 7.7%는 삼진율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부상 이후 첫 등판에서 볼넷이 나온 것은 주시가 필요하다. 제구 문제가 지속된다면 스위퍼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퓨처스에서의 연속 등판 능력이다. 한 번이 등판이 아니라 꾸준히 일정한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진짜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7. 중립적 시각의 결론. 김현수는 분명 주목받을 만한 자질을 가진 루키다. 고교 수준에서 이미 스위퍼를 보유하고 150km에 육박하는 구속을 보여주었으며 삼진 능력도 증명되어 있다. 기아가 사실상의 1라운드 픽으로 그를 선택한 것도 이런 잠재력에 대한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족골 골절이라는 부상, 복귀 후 나타난 구속 하락, 그리고 퓨처스에서의 초라한 첫 등판은 현재의 김현수가 여전히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팬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항상 존재하며 루키 투수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수십 번이 등판을 통해 누적된 데이터로 이루어져야 한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의 복귀는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다. 김현수가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은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며 그 과정은 기대만큼이나 기다림을 요구한다. 본 분석은 공개된 기사와 일반적인 야구 통계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개인적 관점의 분석 콘텐츠입니다. 공식 구단 발표, 의료 진단 또는 확인된 통계 데이터와 다를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선수나 구단을 비방하거나 단정하는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